여러분 곤충 좋아하시나요?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작은 곤충 속에 숨어 있는 비밀, 이 작은 생명체 속에 우주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곤충학자지만 예술가처럼 관찰하고 시인이고 철학자였던 파브르. 그는 곤충의 세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질서, 우주의 비밀을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파브르의 곤충기입니다. 네, 젊은 두 분 나오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원입니다. 네, 새내기 대학생이 나왔어요. 우리 최연수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놀라운 참가자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북적북적하면서 이렇게 국문학과 학생들 2명을 모시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네, 뭐 좀 요즘 국문과 학생들 많지 않죠? 네. 네, 드문데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국문학과 학생들 환영합니다. 자주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업이 오프라인 됐죠, 이제? 네, 저희는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대면으로. 1학년 때는 사실 뭐 거의 학교 못 갔죠? 네, 저도 2학년 2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대면 수업 하게 됐어요. 네, 이제 학교 가서 참 재밌을 텐데 그동안 또 이 파브르 곤충기를 읽었어요. 굉장히 길고도 지루하고도 또 신기한 소설인데 이런 소설 국문과 학생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곤충의 생활을 관찰해서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독특하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생태학의 연구로는 뛰어난 저작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와 책 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파브르는 1823년에 태어난 인물인데요. 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골의 할아버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집 주변에 있는 동물, 식물, 곤충들을 친구 삼아 지내면서 네. 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마을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벌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곤충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약 30년에 걸쳐서 곤충기라는 10권의 책을 펴내고 파스테르와 함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데 힘씁니다. 네, 그 곤충을 관찰하면서 네. 오히려 신을 발견한 그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 놀라운 곤충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1886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네, 뭐 파스테로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였다는 그 파브르 더 많이 들어봤죠. 이제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다 읽어볼 법한 그런 내용인데 10권이라 사실 이게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줄여서 한번 내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브르 곤충기는 말 그대로 이제 파브르가 자신의 생애 동안 연구한 곤충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곤충들 연구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파브르가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형식이 아니네요. 네,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거의 한 자서전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자기가 곤충들을 연구하면서 무시를 받은 경험도 있고 네. 몰랐던 것을 알아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네. 또 기존의 학자들이 정립한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연구에 대한 어떤 희열? 그런 것도 충족하고 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는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곤충기라고는 하는데 사실 곤충기라기보다 자서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 보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파브르 곤충이 왜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네, 사실 뭐 60년 동안 거의 뭐 실험하고 곤충들을 관찰하고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렇게 곤충들과 함께 관찰하면서 했다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곤충학자들과 달리 좀 살아있는 걸 연구한다? 이걸 처음 해본 사람이거든요. 파브르가 곤충학계에서. 그 이전에는 그러면 해부하고 죽은 거 네, 위주로. 이전에는 그냥 죽은 것만 연구하고 내장기관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만 봤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련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삶의 방향도 내포하고 있고 또 자기가 연구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긴 열정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곤충학적인 그런 기록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도 있는 책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문학과 학생이라고 인문학적인 가치도 발견을 했네요. 네. 네, 저도 지원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유는 네네. 다른 곤충학자들은 죽어있는 곤충을 발견했다면 이 파브르는 살아있는 곤충을 연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람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진짜 생생하게 그 곤충을 표현했기 때문에 파브르의 곤충이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곤충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밀접한 그죠 함께 살아가는 그 생물체로서 연구를 하고 세밀하게 연구했다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인상적인 부분 정말 많았어요. 벌레 그러면 일단 싫고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이 곤충을 연구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험하다가 막 그 독을 실험하다가 막 발진, 진물, 가려움증 별별 질환을 다 겪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파브르가 실험을 네네. 하면서 고난도 되게 많이 겪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진이나 진물 이런 것도 그죠. 많이 겪었어요. 자기한테 실험한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신한테도 실험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손가락질도 받고 막 의심도 받고 엄청 좀 힘든 길을 많이 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브르가 자기가 곤충을 연구하는 이것을 놓지 않는 이 열정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뭔가 어떤 자연의 섭리를 아까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깨달음이나 발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근데 한 분야를 평생 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브르도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게 너무 확고하니까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으니까 네. 계속 한 분야를 질릴 텐데 네. 질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한 게 저도 파브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자기 인생에 대한 뭐 새로운 것을 뭐 이 어떤 곤충을 통해서 알아간다거나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친구가 다윈이에요. 지금 파브르의 네. 친구가 다윈인데 다윈이 진화론의 정말 그 대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친구였다. 그리고 또 우리 파브르는 진화론이 아니죠. 네. 네, 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입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파브르가 좀 네네. 위대한 생물학자 파스테르랑도 친하게 지냈고 네. 다윈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네네. 파브르가 이 당시 진화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브르 곤충기에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 파브르는 이제 곤충들을 관찰하면서 곤충들이 그 본능, 네. 그들이 가진 본능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다. 정말 신비하다. 이게 어떻게 자연 발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럼 진화론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태어난 네. 거네요. 네,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화론에 동의할 수 없었겠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많은 사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어를 봐도 네. 연어가 일생의 한 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뒤에 네. 그 네. 산란을 위해서 자신의 태어난 강을 다시 회귀하는데 그 과정도 너무 진화론의 신기하죠.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북극 갈매기 같은 경우도 네.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새가 네네. 왕복으로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한대요. 근데 그 새가 자그만 새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배워서 된 게 아니다. 네네, 배워서 된게 아니고. 진화가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DNA에 오히려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배워서 이 길을 안 건 아니다. 길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데 그죠? 연어나 이 갈매기가 더 똑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근데 평생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광인이란 말도 많이 듣고 일화도 많은데요. 신기한 곤충도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이 신기한 곤충들 한 가지씩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너무 신기한 곤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원 씨는? 저는 나나니벌이라는 곤충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네. 제가 그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어떤 걸 네네. 봤냐면 네. 파브르가 나나니벌을 잡으려고 먹이로 유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 근데 나나니벌이 정확히 어떤 한 종류의 곤충, 그것도 알벤 암컷만 딱 잡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잡는 걸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너무 신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그 나나니벌이 신기했던 게 네네. 그 먹잇감을 이렇게 체포를 하고 네네. 승리의 그런 춤을 춘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걸 봤는데 그 춤은 파브르만 보지 않았을까요? 우린 징그러워서 피해 다녀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몸짓도 네. 파브르가 승리의 몸짓이라 생각한 것도 너무 신기했고 신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몸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공감하고 동일시하니까 네.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신기했고 저는 송장벌레도 신기했는데 그 송장벌레가 동물의 시체를 땅에다 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서 키운 다음에 그러면 그 알이 나중에 이렇게 자라잖아요. 네네.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네. 어머니가 묻었던 그 썩은 사체를 먹으면서 자란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신기한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정말 이 책 속에는 놀라운 곤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또 하겠는데요. 이 책이 그래도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더 이상 눈이 침침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연구를 놓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뭐였을까요? 자, 이 파브르가 그 과학사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파브르 곤충기가 지닌 의미 중에 가장 큰 건 좀 네네.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되게 같은 걸 다르게 연구하고 다른 네네. 시선으로 보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열정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이 유지하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또 어려움을 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곤충기만이 네. 아니다. 네, 곤충기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네. 있다라고 큰 볼 수 가치가 있다고 있네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과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시인처럼 아름다운 표현도 많고 네. 또 갈래가 융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춤추는 그래서- 것도 보고. 네,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약간 문이과 통합 그런 느낌. 그러네요. 네. 네, 앞서가는 사람이었네요. 파브르 곤충기, 작은 곤충들 속에 우주의 질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정말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2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브르의 곤충기 대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연소 지금 우리 북적북적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나오기는 참 네, 그 나이를 합해 보면 합산해서 가장 최연소입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드신 중년 뭐 여성들도 많이 나오시고 했는데요.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젊어지는 것 같네요. 거기다 또 파브르 곤충기예요. 젊은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파브르 곤충기를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10권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저희가 한 권으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책을 읽었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파브르가 이게 60년 동안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열정 뭐야? 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 뭐야? 이제 사실 요즘 멀티 시대라 한 가지만 하고 못 살잖아요. 네. 네,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죠? 네. 요즘이 하나만 파고들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네, 네네. 말씀처럼 요즘에는 뭐 평생 직장도 없다고 하고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파브르는 되게 어떤 하나만 계속 파고드는 걸 봐서 열정도 되게 강한 사람이고 거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강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같고요. 네. 또 이 사람이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강한 사람 같다. 좀 시련도 많았거든요. 파브르가 인생에서. 그러네요. 네, 좀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함이 사실 그 벌레의 춤을 볼 수 있는 이 열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을요, 사실 우리가 이기기 힘들잖아요. 즐기는 사람 못 이깁니다. 네. 네, 이렇게 맞아요. 즐기는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파브르는 진짜 성품적으로도 배울 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기부도 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네. 그 파브르한테 배울 게 많은 것처럼 파브르도 곤충들을 연구하면서 곤충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웠지 않았을까 그런 오히려 생각도 해요. 네. 상호 관계가 있었다. 네. 그 사실 그 곤충, 그 작은 곤충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우주의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네, 여기서 또 곤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파브르가. 하필 왜 곤충이야. 그죠? 아, 네, 저도 그게 좀 네. 궁금해서 한번 왜 살펴봤는데 그랬을까요? 네네. 네, 파브르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된 장난감도 없고 그냥 풀밭에서 뒹굴면서 노는 그리고 자연하고 벗삼아서 노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메뚜기나 개미 그런 게 이제 가지고 놀 건 거예요, 파브르한테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도 붙였고 네. 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나중에 돼서 30대 초반에 벌에 네. 관한 이제 레옹 디프르의 논문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데 이제 그 자극에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 그 재밌었던 기억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파브르가 곤충을 연구하게 되지 않았나. 아, 저는 이어서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을 것이다. 네. 네, 파브르가 곤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네. 그의 신앙심도 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학교에 갈 때도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네. 또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신앙을 통해서 그런 창조주를 당연히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고 곤충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게 바랬어서 창조주의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의 연구의 근간에는 그 네. 창조론이 바탕이 되어 있었겠네요. 네. 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광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네. 이제 광인 취급 받을 만하죠. 네, 네, 그렇죠. 네, 한번 그 벌레 춤을 볼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으면 네. 오든지 말든지 이제 연구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면이 굉장히 많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또 뭔가 만들 때 네네. 그럴 때 좀 몰입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거든요. 아, 근데- 파브르 같은 성향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네. 근데 제가 파브르의 얘기를 보면서 들은 건 내가 한 몰입은 몰입에 몰자도 따라가지 아. 못할 만큼 얕구나.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의식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몰입하게 되는 경우는 글을 쓸 때나 이렇게 음.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몰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파브르는 너무 이제 파리에도 몰입을 해서 별명이 파리였대요. 어. 그래서 저도 몰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모리의 몰자가. 그러니까 지금 국문학과 학생이니까 그래도 글쓰기 할 때 가장 몰입을 네. 하는데 파브르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파브르가 사실 놀라웠던 게 이 곤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해부에서 뭐 어느 정도다 이런 걸 알고 있었지 이 삶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곤충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근데 네. 너무 놀라운 곤충들이 많았어요. 아까 노래기벌. 저는 아. 노래기벌이 음식을 그렇게 보관을 잘하는 걸 보면서 어머 이거는 자기 지혜가 아니야. 그죠? 네, 맞아요. 아니 그 맞아요. 벌레 속에 뭔 지혜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 방부제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저 못 못 만들죠. 이거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전 진짜 네.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네,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재주가 좋더라고요, 정말. 네, 근데 뭐 노래기벌도 맞추 능력이 대단한데 이외에도 또 쇠똥구리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정확히 쇠똥구리가 어떤 걸 먹이로 삼고 네. 새끼를 어디에 어떻게 낳아야 한다든지 안다던가 뭐 이런 아. 것들도 나오고요. 네. 또 홍배 조롱박벌이라고 하는 벌 제가 처음 봤는데요. 여기서 이 벌이 또 유럽 민충이 그쪽만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기에도 어려운 애들인데 그런 벌들은 그냥 척 보고 척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곤충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알게 되는구나. 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곤충이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사람이 특색에 못하는 맞게. 일도 하는구나. 그죠. 네.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 보관할 때 우리가 보관하려면 진짜 엄청 많은 연구 끝에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파브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은 게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이 벌레들 속에 들어있다는 걸 믿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도. 네. 네. 그 파브르가 진짜 그 창조주를 믿었던 그런 믿음이 그 연구 내용에도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미집을 추적한다고 했을 때 네네. 개미집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미집의 복잡한 통로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관찰하고 싶어서 막 퍼내다 보니까 그 개미집을 다 허물어뜨려서 개미집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브르는 갈대를 꽂아놓고 조금 파고 또 다시 갈대를 꽂고 다시 파내려 가기를 반복하면서 네. 그 복잡한 개미집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 연구 내용도 그 창조주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방식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쇳덩구리 알집 보면서 자연의 조각가다, 위대한 자연의 조각가다. 왜냐면 공기도 좀 통하게 해주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도 할 수 있고 이거 가능합니까 쇳덩구리가? 저는 이런 지혜를 그 사람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각각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이 네. 곤충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지혜는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대 연구자와는 구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정말 많은 좀 구분점이 있는데요. 네네. 확실히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대 학자들은 막 죽은 거 연구하고 네. 그랬는데 파브르는 책에 그러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것을 연구한다. 그렇게 딱 적어놓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구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대 연구자들하고는. 네. 네, 저도 그 파브르가 창조론이 무조건 맞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네네. 당대 연구자와 구별하게 되는 확실한 구별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있어 그냥 뭐 내비두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고 살고 네,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그 애들과 곤충들과 같이 인생을 그쵸.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채집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일 뭐 엎드려서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살면서 그죠 아까 갈대꽂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곤충을 그냥 곤충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 네,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생태를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다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다윈하고는 뭔가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곤충을 연구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파브르는 창조론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윈은 사실 진화론이잖아요. 너무 많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근데 이 둘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네네. 정말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파브르가 곤충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들도 너무 신기했을 뿐더러 이 파브르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엄청.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뿐입니다. 뭐 이런 말도 남겼을 정도로 파브르가 엄청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곤충들을 연구하면서 보는 그 신의 섭리 이런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게 진화론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나서 조금씩 발전한 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지혜가 들어있구나. 네 맞아요. 뭐 사실 마취 능력 아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썩지 않게 보관하는 이런 능력 같은 걸 보면 이게 배운 거냐, 그죠? 가지고 태어난 거다라고 한다면 많은 다른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웃긴 게 다윈도 네. 그 자신이 진화론을 주장한 거잖아요. 네. 진화론이 맞다고 파브를 좀 자극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파브르는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증거가 무조건 있을 것이다 해서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실험을 하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윈에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창조론에 확신이 없었더라면 네네. 그렇게 다윈이 자극했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끝냈을 수도 있었는데 네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다윈에게 정확한 반박을 한 게 그만큼 파브르가 창조론이 맞고 있다는 그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신비한 생물체다라고 네, 생각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곤충 본능 자체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잖아요. 네. 그죠? 이게 배운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있지? 맞아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지원 양? 네, 곤충이 깨어났을 때 사실 어미가 없거든요. 네. 가르쳐줄 그런 모체가 없는데도 어떤 걸 사냥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그거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정말 제가 비단벌레 에피소드를 보면서 느꼈던 네네. 게 정확히 비단벌레만 잡아가더라고요. 어떤 벌도. 그거 신기하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물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더라고요. 이 곤충들이. 그러니까 북극 제비갈매기가 그 먼 길에 길을 안다는 게 그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내비게이션 달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달아준 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파브르는 믿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곤충들을 보면서 네. 사람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미움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미움이라는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기려고 누굴 많이 미워하나 봐요. 아, 주미양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배운 적이 없는데 본성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나도 가르친 적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죠? 네, 오히려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내면적으로 나도 거짓말. 모르게. 네, 아, 맞아요. 그 곤충을 통해서 사람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연 양도 거짓말 잘하죠. 아, 즉흥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죠? 네, 가지고 네. 태어난 건데 우리 DNA에 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파브르의 그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변화의 키워드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중간에 하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뭐 이 짐승들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뭔가 그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DNA가 곤충 DNA가 있었나 도대체가 굉장히 그 일생 전체를 바쳐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가능했던 일인가요? 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파브르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애초에 파브르의 삶에서 곤충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맞아요. 근데 그 비중 사이에서도 이제 자기가 당대 학자들의 이 오류나 그런 걸 뒤엎어서 내가 진리를 발견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명감 그런 것도 나중에는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짚으면서 내가 여기에 정말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해봤습니다. 있었다. 네. 저는 그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그 벌에 관한 논문을 읽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곤충을 연구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던 그 시기에서 벌에 관한 논문을 읽었다는 거는 이때가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곤충을 한 마리 한 마리 알아가면서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네. 파브르 자체도 굉장히 희열에 아까 들떴다 뭐 이제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주의 비밀이 사실 숨어 있잖아요. 네. 저는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그 파브르가 썩어가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송장벌레.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송장벌레의 경우에 푸토마이라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청소를 한다는 거죠. 이 독이 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시체에 이제 개미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고 먹어치우고 이제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은 걸로 다시 이제 그 알을 낳고 하면서 이제 자연을 깨끗하게 복원시킨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 송장벌레가 시체를 청소를 하면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누군가는 또 죽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그게 그 벌레 속에 다 있는 네, 거예요.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딱딱딱 신기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죽은 어떤 부패한 것이 그대로 있다면 이 지구가 계속될 수 있나요? 아유, 그죠? 없죠. 근데 이제 이 지구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지금 사실 우리 자전공전 우리 모르고 있지만 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런 네. 것처럼 이 생물 속에서도 이런 이제 질서가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독으로 청소를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청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시체에다 알을 낳고 또 거기에서 다시 생명을 싹두고 이러는 네. 것까지도 이제 그 계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네.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파브르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통해서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나오는데 곤충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서 파리도 좀 다르게 보이고 네. 구더기조차도 다르게 보이더라고. 얘가 네.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너무 징그럽잖아요. 네. 그죠? 곤충이 너무 싫었는데 이 작은 곤충조차도 이 세계에 꼭 필요한 거였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곤충들이 저는 솔직히 옛날에 모기 보면서 모기 대체 왜 만들었지? 모기가 그런 생각 대체 많이 왜 하죠. 생겼지? 이런 네.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이 먹이 사슬이 되게 촘촘히 얽혀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한 종류가 이 자연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곤충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대를 지속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나니벌 네네. 그 벌이 정말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마비를 시킴에 있어서 정확히 벌레 어디를 찔러야 마비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나니벌은. 네. 그런 걸 보면서 곤충들이 가진 지혜가 세상 다르게 보였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파브르가 해보면 파브르 할 수 없는 거를 곤충이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사람도 네.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있다. 대단한 거. 곤충 속에 이미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약간 작가의 파급력이 진짜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게 누군가의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렸을 때는 강아지똥 이런 거 읽고 아 강아지똥이 진짜 볼품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처럼 그렇죠. 파브르의 책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작은 생물체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목이나 파리는 필요 없는 줄 알았잖아요. 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네. 곤충에게 이런 섭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파브르가 이제 이 파브르가 이 곤충 속에서 그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왔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도 근데 사실 이거 인간에게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에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도 이런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저를 보게 되면 네네. 저한테서도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신기한 게 많이 보이는 게요. 네네. 제가 다쳤을 때 좀 붕대를 감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다친 환부가 세포 조직이 연결돼가지고 붓고 낫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나타났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면역이 저도. 생기고 스스로 치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진화론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됐던 게 네, 네. 진화론은 점점 갈수록 발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얼굴을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제각기 성형수술만 발전.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아 진짜 진화론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화가 됐으면 그 아들은 더 잘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죠? 원래대로 맞아요. 돌아가잖아요. 네. 그치? 그러네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쏙 들어오네요. 파브르가 왜 위인일까? 자,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배울 점도 많고 놀라운 점도 많습니다. 곤충학의 아버지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마지막 장면이 좀 안타깝긴 했어요. 딱정벌레 연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네, 맞아요. 그죠? 이 많은 벌레를 알았으면, 공통점을 알았으면, 뭐 좀 더 나중에 쉬면서 쉼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네, 그런 파브르가 연구를 하면서 네네. 곤충들이 정말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뭔가 자신의 좀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건 없었더라고요. 삶에 대한, 뭐 인생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건 딱히 없어서 좀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도 냈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마지막까지 고생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알고. 네. 네, 저도 파브르가 네네. 위인이라고 칭을 받는 이유가 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도전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브르의 도전 정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도 약간 파브르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자면 네. 파브르가 곤충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긴 했지만 그 연구를 위해서 실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곤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모순이 되지 않을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도 그 파브르 자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곤충 속에서 발견했다면 좀 더 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내 공감이 가네요. 네. 곤충을 보고 그 본능을 관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뭐 이런 사고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지혜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열정이 사실 여기에 해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나도 이 어떤 그 자연 속의 한 일부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깊이 사고한 거 아닌가요? 네. 그죠? 단순히 관찰을 넘어섰던 이런 내가 어디서 왔나까지 이제 사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파브르가 이 네. 곤충들을 연구하면서 이 곤충들의 본능에 대해서 이게 자연 발생이 아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알았잖아요. 파브르는. 네네. 그런데 이게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파브르만 이런 게 아니라 좀 해로를 발견한 사람도 성경에 바다에 속에서. 길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찾았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서 이 깊은 사고력의 출처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답을 얻는구나. 전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취제 개발한 사람도 네네. 성경 속에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네네. 그때는 임신을 해도 아니 네네. 병을 해도 마취를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했는데 네. 성경을 읽고 마취제를 개발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개미들이 여러분 개미 많이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개미들 많이 보잖아요. 네. 개미에 대해서 개미가 기억력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나는 개미가 이유 없이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틀 동안은 이 먹잇감이 어디 있는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정말 신기했어요. 이걸 알면서 굉장히 파브로도 기뻐했겠지만 그죠? 안타까운 점도 많았어요. 네. 그렇게까지 연구만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죽은 부분도 그렇고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 파브르의 입장에서는 파브르는 이제 창조론을 믿었고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네네. 그 후에 이제 왜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그냥 안 가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네.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리고 파브르는 다른 학자들과는 다르게 제자도 두지 않았고 또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연합했으면 더 네. 큰 힘을 발휘했을 네, 것이다. 맞아요. 라는 네, 그 주관적인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함께 했다면 훨씬 더, 네, 더 많은, 네, 오류뿐만이 아니라 오류를 넘는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읽고 나니까 그래도 이 곤충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귀찮은 파리도 파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 파리가 사실은 그 생물을 분해하는 훌륭한 화학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구더기조차도 시체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도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네네. 정말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곤충 너무 싫어했거든요. 네. 개미도 너무 싫어했고 벌도 너무 싫어했고 다 싫어서 어렸을 때 많이 죽였었는데 네. 파브르 곤충기를 읽고 그 죽인 곤충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얘네들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 나한테 일어난 일도 그렇겠구나. 좀 더 확장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국문학과 학생들이죠. 네. 네, 다음에는 이 과학책 말고요. 문학책으로 또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오실 거죠? 네. 네. 네, 오늘 과학책도 너무 의미 있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의 신비, 파리 한 마리에도 딱정벌레 속에도 새똥구리 하나에도 우주의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곤충의 삶과 죽음, 질서를 통해 인생을 돌아보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